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민주당은 혁신위원장직에 김은경 전 금감원 부원장이자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를 발표하면서 그를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융이나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금융 약자들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일 때 신기남, 노영민,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주심을 맡아서 냉정하게 했다. 자고우면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 중에 아는 사람도 없다. 누가 친 이재명계인지 비이재명계인지 관심도 없다. 그러니까 원칙적이고 개혁적이면서 무개파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봉투 관련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 회의를 하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라는 그의 해석이 주목이 됩니다. 자, 현재 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큰 불협화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가 과연 정치를 모르는 게 아니냐, 정무 감각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현실화시키는 자리입니다. 대의원 제도와 같이 원칙에 맞지 않는 구습을 혁파하는 자리입니다. 기득권화되어 있는 민주당을 원칙에 맞게 개혁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원칙은 무엇이고 그 원칙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능력, 강단이 그에게 있는가가 더 중요하죠. 자, 그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학자로 임명직으로 활동하면서 칼럼을 쓰거나 정치적 발언은 일체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무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소위 보험법 전문가로 불리면서 각종 방송에 나왔었고 관련 경력을 쌓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금감원의 부원장으로 2020년도에 임명됩니다. 당시 윤석헌 금감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중점 가치로 내세웠고 금감원 내 6개 부처로 운영되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금소처, 이것을 13개 부서로 확대, 개편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면서 사실상 금감원 내에 2인자 자리에 이 김은경 교수를 임명했던 겁니다. 자, 당시 금감원의 막강칠사라고 불렸던 이 김은경 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성이란 소리를 좀 듣죠. 가치가 뚜렷한 부분도 있지만 밀당을 못해서 그래요.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도 행복하고 가족도 행복해야 하죠. 갈등이 왜 없겠어요? 제가 갈등을 빨리 푸는 방법은 저의 패를 빨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일까 그는 임명되자마자 금융회사 대표들을 소집했습니다. 금융계 검찰이라고 불리우는 이 금감원이 금융회사 대표들을 소집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들에서는 군기 잡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그것은 김은경의 패를 빨리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패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소비자를 보호할 거야. 약관은 쉽게 쓰고 특약은 최소한으로 하자. 약관을 어렵게 쓰고 특약을 많이 걸어서 만약 소송 가면 너희가 늘 이기잖아. 소비자는 매번 지잖아. 소비자가 늘 불리해. 나는 이것을 개선할 거야. 우리 앞으로 잘하자. 라는 등의 내용을 그 간담회 자리에서 공지하였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들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자, 그의 원칙,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인터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란 금융상품이 소비자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전문가가 알아서 설명 잘 해주라는 간단한 원리죠. 정보의 격차만 좁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거의 소비자 보호의 100%가 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비자가 행복하면 지갑을 열게 되고 그러면 사업자도 잘 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 기업은 영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사업자가 망하면 소비자도 존재할 수 없어요. 결국 상생의 순환체계죠. 소비자가 곧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자, 이 발언을 보면 그의 민주적인 철학은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국민이다 라는 그의 원칙을 정치적으로 치환한다면 당원도 국민이다가 됩니다. 자, 최근 이낙연계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개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김은경의 철학은 그것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는 이 금감원에서 일할 때 인터뷰를 한 3-4개 정도 했는데 매번 소비자가 곧 국민이라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동료해야 할 구호는 이거죠. 소비자가 국민인 것처럼 당원도 국민이다. 이 원칙을 잊지 마시라. 자, 그리고 그에게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금융 포럼에 참석한 그는 한 청중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자 그 청중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처장은 그것이 정답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죠. 한도가 높다고 아주 비싸지는 게 아닌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룬 기사는 청중들도 이 행사를 통틀어 가장 빛난 인사로 김 처장을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청중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행이 긴박감이 넘쳤다. 금감원 직원들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 김은경 처장, 김은경 부원장은 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도 했습니다. 1조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가 터지고 거기에 투자한 은행들은 1,600억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보상률은 80%였습니다. 여기서 김은경 처장은 민법을 적용해서 전액을 반환받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학자인 김 처장이 민법을 사용해서 처리해보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계약이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투자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주변을 설득했고 결국 이 논리가 먹힌 것이다. 그러니까 관례대로라면 80% 받고 마는 건데 법을 잘 아는 이 김 처장이 나서서 민법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80% 받을 것을 100%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능력도 능력인데 그 강단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는 임기 3년을 온전히 채웠다는 것입니다. 자, 2020년 3월에 그가 임명되죠. 그리고 2021년 8월에 자신을 금감위에 앉혔던 윤석헌 금감위원장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은보 금감위원장이 임명돼서 들어왔는데 이 정은보가 들어오자마자 기존의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합니다. 내 사람 꼽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임원들이 물갈이 됩니다. 그럴 때 김은경 부원장만이 유임됩니다. 여기서 김은경 부원장은 독립성 차원에서 임기 보장하라며 요구했고 정은보의 사표 제출을 거부해서 주목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면모가 그에게 엿보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이복현, 윤석열 똘마니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임명되었을 때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기사는 그 이례적인 유임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금감원 부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정은보 원장 때도 임원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가 갈등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처장이 유임한 배경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에 대한 김 처장 본인의 소신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자, 윤석열의 칼바람을 버텨냈어요. 자, 이것은 능력 있다. 소신도 있고 강단도 있고 명분도 있고 어떤 꼬투리를 잡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안 잘리는 거는 이거 뭐 그쪽하고 그렇게 짬짬이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혁신위원장 임명 당시에 그가 각오로 밝혔던 그 발언에서 이런 대목이 있었죠.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 검찰을 저격하는 이 발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검찰공화국의 칼바람 속에서도 살아남은 김은경 처장은 올해 3월에 그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원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저 행복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로비 시도가 있었지만 학자로서 양심을 지키며 일해왔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그의 업적은 많습니다. 해외 펀드로부터 우리의 국부를 지키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 등등 많아요.
이것은 마치 과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생각나십니까? 그분이 일본을 상대로 WTO에 승소하는 그 쾌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금융계 검찰, 금감원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소비자를 지키고 금융을 지키고 국부를 지켰습니다. 자, 이런 분이 이 피바람 나는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의 민주당을 살려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자산이 맞아요. 그는 원칙주의자가 맞습니다. 강당, 능력은 전현희, 유명희를 떠올리게 합니다. 더욱이 그는 여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남성 정치에 신물이 나 있습니다. 우린 여성이 필요합니다. 박지연, 박성민, 양소영 같은 그런 여성 말고 박은수, 임세은, 리투슈에, 이경 같은 여성이 있어야 민주당이 삽니다. 지금 개딸 하는데 개딸의 역풍이 곧 불 겁니다. 그래, 민주당은 딸들의 정당이야 인마. 그런 차원에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여러모로 기대가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자는 곧 국민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원칙대로라면 당원은 곧 국민입니다.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던 김은경, 당원의 권익을 보호하라. 마치겠습니다.